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 내용이 상관이 들어왔을 때요. 상관. 아이고, 상관 싫어. 네, 운에서. 네, 우리가 좀 어떻게 이 운에서 들어오는 상관을 좀 잘 이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관을 좀 알아보자고요. 상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애예요? 네, 얘는 정관을 극하는 애입니다. 정관을 극한다. 우리가 오행도로 보면은, 자, 여기가 상관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상관, 그쵸? 그리고 여기는 관성,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이에요. 내가 간목일간이에요. 그러면 비견이 간목이죠. 상관은 목생화죠. 목생화. 근데 화기운 중에 음양이 다른 애. 예, 얘는 정화 혹은 뭐 오화 얘들이 되겠죠. 이게 상관 아니에요, 상관. 자, 그러면 정관을 찾아볼 거예요. 정관은 금기운이잖아요. 목화토 금. 금기운 중에 일관과 음양이 다른 애가 정관이죠. 예, 뭐 있어요? 신금. 그쵸? 예, 그리고 지지에는 유금이 있죠. 자, 이걸 왜 적어놨냐면요, 여러분. 상관이 정관을 극한다라고 하잖아요. 얘는 금기운. 화극 금 하잖아요. 극한다고요. 그런데 같은 음의 기운으로 극하는 거예요. 같은 음의 기운으로서. 다시 말하면 상관은 정관을 극한다고요. 정관을. 그래서 우리가 상관을 좀 아우 상관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여성분들 입장에서 정관은 배우자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내 배우자를 극하는 게 상관이야. 이 나쁜 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나가 볼게요. 어떻게? 자, 정관을 좀 볼게요. 정관. 정관이 길하게 쓴다. 왜 이래? 길하게 쓴 때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거죠. 기존의 것. 이거는 보편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통을 계승하는 거. 네, 전통성에 해당되죠. 이 뭐가 있어요, 전통성이라면. 뭐 예의를 잘 차려야 되고, 윗사람에게 인사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정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조직, 사회, 뭐 규칙, 이런 거. 법률적인 부분이죠. 이런 길한 것들을 상관이 정관을 극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좀 고전적인 사회에서는 아니 전통을 계승하는 걸 네가 그걸 반대하면 되냐?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상관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을 다소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근데 정관도 여러분 흉하게 쓰일 수 있겠죠. 언제? 정관이 퇴과돼 있어요. 퇴과. 이거는요, 우리 사주 원국에 관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정관이. 이거는요, 마치 편관처럼 작용도 합니다. 예, 정관이 많다라고 해도 관사론잡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정관만 많아도 얘는 마치 편관처럼 작용을 해요. 왜? 어찌됐든 정관도 관성으로 나를 극하잖아요, 여러분. 그 극하는 기운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불편해요, 불편. 네. 너무 고지식해요. 따분해 이런 얘기하죠. 아우 저 사람 따분해. 아우 야 이번에 소개팅 나가는데 아우 야 재미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정관이 이제 퇴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로워지고 소통하기에 유리해지죠. 그리고 나아가서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으로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상관운이 들어왔어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자유와 소통, 희망적인 것으로 해소를 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인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계승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도 무너뜨려버려 이러는 기운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작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 내 사주 그리고 내 현실적인 걸 먼저 잘 살펴보고 이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이렇게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 단순히 그냥 상관운 왔어요. 와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좀 어떤 게 좋겠냐?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얘가 굉장히 중요해. 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이 왜 중요해요? 인성은 상관을 극해요. 그쵸? 이 극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급발진. 요새 급발진 사고 너무 많죠, 여러분. 그 한문철 그 변호사님 맞죠? 변호사님 막 급발진 막 차가 막 그냥 뚫고 가잖아요. 급발진하는 차량. 자, 여러분. 이 급발진하는 차량이 상관이에요. 그러면 이 급발진하는 차량의 브레이크 혹은 차를 멈출 수 있는 멈추는 장치. 네. 얘가 인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관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막 급발진하는 차량 같은 거예요. 막 아우 씨, 야, 뭐 이렇게 그럴 때 이 인성의 기운으로 이 상관을 좀 눌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예를 또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상관이 어떤 작용인지. 자,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초등 동창. 네. 여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국민학교도 같이 쓰죠. 네,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그럼 오랜만에 만나서 막, 야, 20년 만이다. 뭐 결혼을 했니? 애는 잘 크니? 뭐 하고 있니? 막, 뭐 합니까? 부어라, 마셔라, 막 얼큰해져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오랜만에. 근데 이때 꼭 등장하는 어떤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정장을 딱 차려입고. 보험 하나 들어줘. 이런 친구가 있죠. 자, 상관을 쓴다라면 어떻게 돼요? 보험 하나 들어줘. 자, 분위기 좋죠, 지금. 부어라, 마셔라. 알았어, 줘봐. 어디야? 사인. 이게 상관 쓰는 겁니다. 야, 갖고 와. 알았어, 해줄게, 빨리. 가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인성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인성을. 10초만 생각. 이게 뭐예요? 야, 갖고 와. 하다가도 딱 받은 순간, 잠깐만. 하면서 인성을 써요, 인성. 이때 인성을 쓰고, 다시 상관 써도 돼요. 일단 인성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근데, 내 와이프가, 인마, 컨설팅 하는데, 내가 네 보험 들어주면 이건 아내에 대한 배신이야, 배신. 자, 여기까지 인성 쓴 거예요, 인성. 그 다음에, 저 영자한테 가봐. 영자는 들어줄 것 같아. 다시 상관으로 남에게 나의 순서를 이렇게 주는 거죠. 영자한테 가봐. 지금 가, 빨리. 이렇게. 인성을 꼭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인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부어라 마셔라 해서 이 분위기에 내가 이성적인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때 인성을 좀 쓰는 게 좋다. 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야, 영자한테 가봐라는 것은요, 그 순간의 순발력이죠. 상관 쓰는 거죠. 창의적으로. 해서 상관을 꼭 쓰더라도 인성을 한번
받고 쓰는 것이 우리가 상관운이 들어올 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들어봤고, 그러면 인성을 어떻게 쓰느냐, 상관운이 왔을 때. 자, 인성을 쓰는 건데 어떻게 써?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10초만 생각하자. 뭐 할 때 10초만 생각해요? 행동 하기 전에. 이 행동은요, 여러분, 언행으로 보시면 돼요. 언행, 말과 행동.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확장되는 거죠. 쉬호흡 하세요. 쉬호흡. 요거 두 개는 이제 행동에 관련된 거. 내가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뭔가를 막 그냥 이거야 막 이렇게 급발진하게 나갈 수 있어도 잠깐만, 요렇게. 네, 이게 맞나? 네, 요렇게. 다시 말하면 순간의 감정대로 팍 튀어나가는 것을 이성적으로 딱 부여잡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두 가지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네. 나를 예민한 상태로 두지 마세요. 상태로 만들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민한 상태일 때 상관운이 들어오면요, 이게 감정적으로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성분들이 매달 마법에 걸려요.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더라도 그 마법에 걸렸을 때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아우 허리야 배야,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예민해지기도 하고,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예민해지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고요. 네. 저도 제 아내가 마법에 걸렸을 때는 빨래도 제가 하고, 설거지도 제가 하고, 뭐 집에 청소나 애들 육아 같은 것도 제가 다 안 해요. 네. 그냥 눈치만 좀 보죠. 네. 다시 말하면 예예요, 예. 내가 그날일 때 예민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작은 일에도 팡팡 터진단 말이에요. 상관운이 들어왔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예민하면 감정적인 언행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런데 이 예민한 상태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또한 인성이에요, 인성. 뭐가 있어요, 여러분? 휴식. 그리고 치유, 치료, 뭐 명상, 그리고 여행. 이거는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관운이 들어왔을 땐 상관에 급발진하는 것을 잡아주는 인성, 즉 잠깐 내가 생각하는 거, 감정의 선을 이성의 끈으로서 확 휘어잡아서 잠깐만 하는 요 두 가지가 필요하고, 또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나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상관이 막 튀지 않게끔. 그거는 내가 예민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예민한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휴식과 스스로의 치유, 뭐 명상, 여행, 휴양 목적으로 하는 여행과 같은 것들로 나를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민해 있거나 흥분해 있어서 좀 들떠 있으면 감정적으로 확 튀어나가기가 좋아요. 그것들을 내가 차분한 상태로서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인성의 기운을 쓰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조금 안정적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나 내년에 갑진년에 상관이네. 그러면 상관운이 들어오는 요 시기에 맞춰서 내가 조금 예민하지 않고 좀 안정적인 상태로서 이 운을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셔서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관운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이거를 우리는 길하게도 쓸 수 있죠. 길하게. 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전통성, 우리가 지켜야 될 법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부셔 이런 기운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좀 안정적이고 이성의 끈을 잘 잡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창의적으로 발현이 되고 또 이건 그 순간의 천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관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러분? 상관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태, 네, 인성을 충분히 발현시키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길하게 쓸 때는 어때요? 우리가 일에 있어서 업무를 할 때도 길하게 쓸 수 있죠. 네. 사주세요. 일로 와봐. 너 이거 좀 해봐. 네, 알겠습니다. 딱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금방 끝낼 수 있겠구나. 다다다다다. 갖다 주면, 야, 이거 어떻게 벌써 끝냈어? 이거예요. 상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성을 동반했을 때, 이해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상관은 또 미래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사고력을 주는 애기도 해요. 네. 지금 내가 인성을 동반해서 차분해 있고 이성적인 상태다라고 한다면, 자, 다음 스텝에서는 내가 이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일을 해야지라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력까지도 확장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관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내 운에서 들어왔다고 내 올해는 이게 글렀어 하실 게 아니고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인성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나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든다면 이렇게 상관의 기람을 극대화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쉬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세운에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상관의 기운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상관이 언제 들어오는지 우리 만세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때는 내 인성으로서 좀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 전부터 그 운이 들어오기 전부터 간단해요. 이렇게 거창하게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나를 달래주는 책들만 읽어도 충분히 효과는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인성이 없으면 인성의 기운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해야겠죠. 우리 그러려고 사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개묘년이 됐던 갑진년이 됐던 앞으로의 운이 됐던 상관운이 들어올 때는 인성의 기운을 쓰면서 상관의 기람으로써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유익해지길 함께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